다른 스파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첩보인이나 천호장들도 다 불러드려요. 기본이 천호장제예요. 천호장이나 백호장들을 다 불러드리고, 이게 몰래 불러드리고, 스파이 중에 이제 수장급들이 있어요. 이게 첩보 조직이 잘 돼야 돼, 옛날에. 원나라나 이제 몽골이. 옛날 징기스칸이나 거기는 이제 기초적으로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황제들한테, 나중에 칸들한테. 스파이들, 이중 스파이 헌 애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천호장과 백호장, 그리고 조정 대신과, 그리고 다른 높은 이게 관직에 있는 스파이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을 따지면 기무대장이나 국정원장, 국장급 얘네들 다 불러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보는 앞에서 얘네들 갖다가 그냥 안 죽여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여요. 이게 모르는 척 하지. 이게 보통 그렇게 가요. 왜냐면 징기스칸한테 어떻게 하냐면, 징기스칸이나 이게 보내면 옛날에서 이제 금나라를 침공하는데 금나라의 스파이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들켜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섭외가 돼. 쉽게 말해서 이제 몽골에서 주는 돈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의 내 돈을 제시를 해. 그럼 얘네들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또 첩보 조직을 감사하는 첩보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그걸 알아차려요. 그럼 모르는 척 하다가 얘네들 갖다 소환을 해. 그러면 모르는 척 해야 돼. 왜냐면 얘들이 낌새를 알아채잖아. 자기가 이중스파인데 낌새를 본국에서 몽골을 제국해서 징기스칸이 알아채린 걸 알잖아. 그럼 안 들어가, 당연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중스파이로서 본국에 들어와서 금나라에다 팔아 넘길 정부를 캐기 위해서 본국으로 좋다고 들어와요. 이제 그때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징기스칸이 모든 조정 대신이나 천호장, 그리고 스파이의 국정원장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기무대장, 이런 국장급들, 이런 높은 사람들을 다 싹 모아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이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이게 피부 껍데기를 갖다가 사람의 껍데기를 딱 잡아가지고 쫙 당겨요. 이제 그걸 잘 하는 고문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껍데기 갖다가 딱 잡아 당겨 쫙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듯이 쫙 피부가 벗겨져요. 그러면 그때의 고통이, 사람이 이제 비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질러요. 그럼 그 비명을 지르면 이제 스파이 국정원장들이나 스파이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너희가 나라를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요. 그리고 조금 벗기고 그러면 계속 이제 그게 사람이 낼 수 없는 비명 소리를 내요. 사람이 저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처음 들을 정도로 무슨 괴수의 비명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의 껍데기를 갖다 딱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쫙 하면 나무 껍질 벗기듯이 쫀득이 벗겨져 쫙 벗겨져요. 그러면 그것도 한 번에 쫙 벗기잖아요. 한 번에 쫙 벗기면 고통이 별로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살살살 해요. 살살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그러면 고통이 어마하니까 비명을 하고 지르요. 그러면 징기스칸이 그걸 알고 약간 밀폐된 큰 옛날에 보면 게르잖아요. 보통 게르 같은데 큰 게르 밀폐된 데 가운데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원 모양으로 해서 다 그거를 이제 다른 조정 대신이나 천호장들이, 첩보원들이 그거를 보게끔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를. 배신자는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그 배신자는 확실히 죽이고, 공이 있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사람은 확실히 포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큰 연회잔치를 해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기생이나 고기 같은 거 파티를 해가지고 무기 같은 걸 해가지고 해줘요. 너희가 국가를 배신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고 이게 하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뭔가를 하면 너희는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을 거라고 징기스칸이 나중에 그게 황실의 칸들한테 교육이 이렇게 다 도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징기스칸이 그걸 다 만들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밀규 형식으로 그걸 이제 밀규라고 해요. 비밀리에 이제 교육을 한다고. 역대 칸들한테만 그게 다 이제 교육이 들어가요. 다른 황족들한테는 절대 그걸 발설을 안 해요. 나중에 그걸 알면 얘네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저기 이중 스파이 같은 애들, 나라를 팔아먹은 애들 갖다가 껍데기 갖다가 살살 굉장히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여요. 옛날에 삶아 죽이면 금방 죽여요. 고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껍데기 갖다가 살살살살 벗겨가지고, 그럼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출혈로 해서, 피를 나중에 출혈로 해서 이제 해요. 그러면 얘가 기절을 해. 그러면 물을 찌크러면 이제 물이 이제 그 벗겨진 살에 이제 하면 또 애려. 그럼 깨어나자마자 애려가지고 고통의 그 소리를 질러요. 그럼 그 고통의 소리가 정말 괴수의 소리가 나와요. 사람이 낼 수 없는 비명의 소리가 나요. 괴수의 소리가 나요. 그걸 하루 종일 그거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보여줘요. 조정대진이나 선호장, 백호장, 그리고 저기 첩보기관장들, 국정원장들, 그 첩보원들, 얘네들한테 보여줘요. 이게 딱 개를 안에서 딱 그 중간에서 이제 그걸 얘네들 껍데기를 벗기고 그 둘레로 하면서 그 개를 안에 있으면 그 소리가 밖으로 안 새라고 앞에서 막 울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걸 한번 신하들한테 각인을 딱 시켜요, 징기스칸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럼 얘네들이 국가를 배신할 생각을 엄두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거는 말을 잘 타서가 아니라, 말을 잘 타는 게 그 몽골 부족의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에 그걸 갖다가 모든 거 갖다가 거기 집중시킨 거예요. 거기다 집중시킨 거지. 진짜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통일한 거는 정보 수집에, 정보 첩보전에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우위에 앞에 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보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옛날 제배장국 같은 기습적인 한 사람이 말 5마리를 타요. 그 기습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자기 식량도 안 타고 다니, 현지에서 바로 약탈해서 다 식량도 조달해.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말 5마리이기 때문에 겁나게 빨라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이 정보 첩보 조직이 굉장히 빠르고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보면 군을 갖다가 속여요. 그러면 군의 이쪽에 변방에 대는 소수의 군대만 딱 놓고 대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펜팅 모션을 취하고, 그러면 이런 문명국가 대군들은 그 성 앞으로 다 집결을 하겠죠. 거기를 막아야 하니까. 그러면 우위에서 다른 본대하고 이제 기습 부대들은 그 후방 깊숙이까지 들어가지고 후방에, 그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선으로 모든 군대가 다 집결을 해요, 문명 국가들은. 그러면 기습해서 이게 새길들이 있어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새길로 해서 이제 제배 장군이 기습 부대를 쑥 하고 내륙 깊숙이 후방까지 쑥 들어가요. 그럼 후방에는 군대가 없어. 그러면 거기 소수 군대만 가지고 가도 거기가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그게 정보가 다 수집이 돼 있고, 정보가 그 시시때때로 어디가 군대가 비어있는 거 이렇게 다 이게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 갖다 이중 스파이가 배신해서 이거 갖다 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몽골에 기습병들이 있어요. 최고의 이제 말 5마리까지 가져온 기습병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복병에 이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이가 그 정보 하나만 그 적국에다 넘겨도 우리의 군인들이 다 복병한테 갈 줄 알게 기밀이 새면 그 상대방 군인들이 그 길목에서 지켰다가 복병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나중에 군인들이 겁나게 지켜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중 스파이들 같은 게, 이런 거 같은 게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가 들키잖아요. 겁나게 잔인하게 죽이고 본보기로 이걸 갖다가 찢어주게 해요, 진짜로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정보전에서 이게 앞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손자병법에서도 최고 다루기 힘든 게 이중 스파이예요. 얘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게 이중 스파이예요.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이중 스파이한테 당하죠. 노르망디 상지작, 이거 나중에 다큐멘터리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누구한테 당하냐? 이중 스파이한테 당해요. 제일 영구 가까운 항구 쪽으로 당연히 연합군들이 상륙할 줄을, 공격할 줄을 알았는데, 저기 멀리는 모래사장 해변인 거기 노르망디로 쳐들어와요. 그때 롬메 장군은 노르망디로 들어온다고 히틀러한테 얘기하는데, 히틀러는 안 믿어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정보통이 있어. 그 스파이가.
근데 걔가 이중수파인지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이중수파인지 알면서도 걔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이중수파의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중스파이하고 어떻게 냐 연합군 쪽한테 얘가 이제 저기 넘어가요. 이중스파이가. 그래 나중에 허위 정보를 갖다가 해요. 그걸 뒤에서 누가 하냐면 메가더가 해요. 이게 기밀문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메가더가 얘가 옛날 제배 장군이에요, 선생님.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걸 잘해요. 메가더가 허를 찔러요. 누구의? 히틀러의 허를 찔러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 옛날 인천상륙작전도 메가더가 허를 찌르잖아요. 얘가 허를 찌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옛날 내가 다 가르쳤거든. 제배 장군 때. 얘가 그걸 잘해,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걸 갖다가 얘도 첩보원을 어떻게 다룰 줄 잘 알아, 메가더 장군. 원수가 될 정도면 첩보원을 귀신같이 다룰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원수나 최소한 군단장급을 이상이 되려고 하잖아요. 첩보전에 뛰어나야 돼요. 보통 이게 투스타가 장군이죠. 장군에서 이게 군단장으로 넘어가려면 그 사람의 뭔 능력을 보냐면 이 사람의 정보 수집 능력과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 첩보 능력을 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투스타에서 3스타 올라간지 거기서 봐요. 투스타는 군대를 잘 다루는 거에서 이제 저기 이렇게 거기까지고 군대 잘 다루는 거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붙으려면 이제 그 3스타가 되려면 첩보 조직을 어떻게, 첩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2스타에서 이게 3스타 군단장으로 가는 게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우리나라에 군단이 한 열 몇 명 있죠, 3스타가. 그 2스타는 한 100명